네, 22번 가겠습니다. 동시항변권 설명으로 틀린 것. 쌍무격의 특질입니다. 1.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 변제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3편) 채권, 주고 2편 물건, 담보 물건, 유, 질, 저는 종입니다. 따라서 주가 소멸하면 종도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면, 무슨 관계 있다면? 동시행관계에 있다 한다면 채무자는 이렇게 항변할 거야. 등기 말소도 변제기고 나 돈 갚는 것도 변제기니까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네가 등기 지어줄 때까지 돈 못 줘라는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으니까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무슨 관계면? 근데 1번이 맞으면 동의있지 않죠? 그럼 어느 게 변제기예요? 피담보 채무 변제가 변제기고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고 등기 말소가 뭐다? 나중 후이행 의무죠.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 없어요. 항변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동시행관계에 있는 일방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다. 논리 모순이죠.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한 채무 가지고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이때 특약을 맺었다면 동시행관계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2번 지문 틀렸다는 것. 세 번째, 동시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 이행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반대 채무와 여전히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네 번째, 계약이 무효 또는 뭐요? 취소. 계약이 무효일 때는 2번 고정 확정 무효죠.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2번 되죠. 그럼 각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은 무슨 의무? 당연히 동시행관계에 있겠죠. 다섯 번째,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수익권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저당권 등기 말소 두 가지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1번하고 5번 헷갈리지 마세요. 5번은 그 등기부의 저당권을 뭐하라? 지우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3번에 4번 지문 바로 들어갈게요. 일방 이행 제공으로 어디에 빠졌다?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저쪽에서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서류를 주러 갔습니다. 안 받아요. 그럼 뭐죠? 수령 지체죠. 그럼 다음번 가서 뭘 주지 않고 서류 주지 않고 잔금 달라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줄 때까지? 서류 때까지 잔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현실 제공해서 한 번 뭐에 빠뜨렸다? 수령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한 상당한 항변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 넘기시고, 네, 24번.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B는 이 토지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얼마 가지고 있다?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글자 보는 순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유직권 인정된다는 거 떠오릅니다. 이 토지가 임대기간 만료
A에서 C에게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A와 C 간의 보증 인수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C가 B에게 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보증금하고 뭐에 관한 걸까요? 유익비에 관한 얘기죠. 보증금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보증금 반환과 목적금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 이행 항변권 3편 채권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익비는 점유중 발생한 유익비니까 유치권, 2편 물권, 유치권으로 갈 수 있죠.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지문은 보증금 1억, 유익비 1,000만 원 가지고 각각 유치권 주장 틀렸죠. 보증금은 점유중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아니죠. 처음에 걸고 들어간 채권이죠. 2번 B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C에게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항변권은 새로운 주인한테 주장할 수가 없죠. 채권. 그럼 무슨 권은? 유익비 1,000만 원 유치권 가지고 누구한테? C한테 거부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네요.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되고 보증금 반환과 목적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 이행 항변권 문제. 유익비는 무슨 문제? 유치권 문제. 자, 25번 틀린 질문 바로 갈게요. 자, 정답은 4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맨날 항변권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 항변권은 뭐 하지 않아도요, 행사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뭐 한다? 면제 받는다. 자, 그래서 25번에 4번 넘기시고요. 자, 26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권리증, 매도형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잔금 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순회금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을의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맞고요. 자, 두 번째 갑이 을한테 소유권 등기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한으로 수령할 것을 뭐 했다면? 통지했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뭐요? 했다고 볼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갑이 일단 이행 제공하였다면 을에게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틀렸네요. 뭘 찾으려면요, 지연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행 제공이 뭐 된다고요? 계속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현실 제공해서 수령 지체에 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으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저쪽에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잖아요. 항변권 있으면 뭐가 안 붙어요? 지연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항변권 뺀 방법 뭐예요? 내 걸 뭐 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 돼요? 지체에 빠뜨릴 거 아닙니까? 3번 질문 틀렸다. 네, 3번 조심하시고요. 다음 27번 별표해 두시고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담보, 목적,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 동시행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아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채무,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나 똑같은 거예요. 다 채권 담보를 위해서 들어간 거죠.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네. 부동산 뭐예요? 담보. 자, 이걸 법률용어로 고친 말이 뭐 이게? 포장한 말이 뭐 이게? 저당권 등기했다는 얘기고. 자, 채권 때문에 어디다가 안전장치, 가등기에다가 안전장치 붙여놔서 등기했다는 얘기고요. 채권이 있어서 어디다가 안전장치, 양도 담보에다가 설정,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은 채권을 어디다가 안전장치, 부동산에다가 안전장치, 채권을 가등기에다가 안전장치, 채권을 양도 받은 것에 안전장치. 그 채권이 주고 밑에 게 전부 다 뭐예요? 종. 따라서 채무가 뭐가 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이잖아요. 그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채무 뭐하고 변제하고 이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제기고 이건 변제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은 뭐고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낼 때는 답을 맞히고 또 이거 잘 맞췄다가 이거 낼 때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왜 자꾸 다른 거를 보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기억 지문은 동생 관계 있지 않죠. 어느 게 선? 자,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디서?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서 나와요? 고르세요.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특별 어디?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쓰는 겁니까? 네?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주인께서 보증금을 안 줄 때 그냥 이사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할 때 대항력과 무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할 때. 다만 그 이전에 대항력 확정 일자가 있으면 그대로 뭐한다? 유지시켜주는 제도. 그래서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를 간 거야. 이사를 가는 순간 이미 저쪽은 뭐에 빠진 거예요? 지체에 빠진 거기 때문에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관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이건 임차인이 지 살랐고 기존의 대항력 확정 일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효한 것일 뿐이죠. 따라서 채무 거기 뭡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변제기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 아니다? 지금 계약 해절이란 각 당사자 원상 회복 당연히 무슨 관계? 동생 관계. 늘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기본은 무슨 관계?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채무 뭐죠? 목적물 반환은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에서는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도 뭐에 집어넣을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뭐에 빠뜨리지 않고. 근데 이 리을에서는 두 가지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 반환 의무 있잖아요. 목적물 플러스 인도도 해줘야 되고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다?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돼. 일반법에서는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간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비워주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는 것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별표 해두세요. 1.
갑수의 토지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 갑이 이행 최고와 함께 상당한 기간 내 을이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네, 해지할 수 있겠죠? 네, 이행 지체일 경우는 상당 기간 정에서 뭐 한다? 최고. 두 번째, 갑이 잔금 지급에 자기 채무 이행을 뭐하면?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더하기 뭐까지? 잔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지문,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그게 틀렸네. 그거 읽으면서 뭐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중도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어디까지? 현재까지 왔을 때. 자, 잔금 안 준 이유가 뭘까요? 등기 서류를 뭐야? 서류를 안 주니까 안 줬겠죠?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잔금 안 준 건 동시 이행이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지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중도금 안 준 날짜부터 여기 전체가 뭐다? 자, 여기 따져서 여기 A, B, C 있으면 이 전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네, 이 전체가 뭐다? 여기도 뭐고? 이행 지체고 여기도 뭐다? 지체. 그러니까 몽땅 다 지연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만 주장할까요? 여기만 뭐가 되고? 지체고 여기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매수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서 논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 주지 않다가 중도금 주지 않다가 잔금 기일이 도래하면 어차피 뭐하고 서류하고 뭐하고 잔금하고 무슨 관계니까?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여기 중도금 있죠. 네? 그 다음에 이행지체 있죠. 이행지체잖아요. 무슨 금액이에요? 지연 손해금 있죠. 그 금 세 개하고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그러니까 잔금 기준 이 못 준 것은 무슨 관계니까?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만 뭐고? 이행 지체고 잔금 기준 이 못 준 중도금 못 준 건 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3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지연 이자 놀이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등기 서류를 주면 다 지체, 잔금도 지체죠. 그럼 다 뭐가 붙어요? 지연이라 다 붙을 텐데 괜히 뭐 행사해서 항변권 행사해가지고 요것만 지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번째 질문,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했음에도 을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정한 요건에서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뭐 하면? 거절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대금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면 그런 뜻이겠죠. 그럼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취소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다음 29번에 2번 설명할게요. 근저당권 실현 경매가 뭐가 됐다? 자,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면요, 담보책임 문제는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돼요? 다 원위치해야 되잖아요. 다 뭐 된다고요? 원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 부동산을 경매했을까요? 채권자께서 누구 부동산을, 네, 채무자 부동산을 뭐 했어요? 경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가서 뭐까지 했다? 등기까지 다 했어요. 그럼 채권자는 여기서 배당 받아갔을까 안 받아갔을까? 배당 받아갔겠죠? 자, 그럼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지워줘야 됩니까? 경락인의 이 저당권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응? 채무자한테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당 받아간 누구는?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뱉어내야 돼요? 이렇게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다. 담보 책임 없어요. 다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낙찰자의 채무자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자의 낙찰자는 배당금 반환 의무. 상대방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무슨 관계 아니다? 동시인 관계는 아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31번 갑니다. 무슨 부담? 위험부담은 여러분 위치가 어디예요? 체불이다, 이행 불능이었었죠. 뭐 아니다? 손을 떼는 순간 뭐가 아니에요? 체불령이 아니죠. 그럼 갑한테는 절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갑한테 잘못 있거나 갑한테 잘못 없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야. 갑한테 잘못 없으면 을한테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야. 그러면 위험부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글자 위에다가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무슨 부담 나오면? 위험부담 나오면 갑 잘못 얻고 을 잘못 얻고 또는 갑 뭐가 없거나 을한테 잘못 있는 거, 이게 위험부담이야. 갑은 절대 뭐가 없다는 거, 체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만약에 갑한테 뭐가 있으면, 을한테 잘못 없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체불 중 뭐예요? 이게 이행. 그렇죠? 지체야. 또 이행, 불능. 오른쪽 체불이다, 체불 아니다. 체불이다라는 것은 갑한테 잘못 있다는 얘기예요. 을은 잘못 없고, 체불이 아니라는 것은 갑은 절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없을 때 을한테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무슨 부담? 위험부담. 이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저쪽에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은 아까 제목에 뭐 있었고? 계약 체결상 과실했고,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 이게 떠듬떠듬 거려가면서 뭐 하는 거야? 제목 찾는 거야. 그래서 딱 대가 되면 딱 알아서 이게 뜬단 말이야. 이렇게 뭐를 놓고서 문제 푸는 사람하고 생각 없이 그냥 푸는 사람 차원이 달라져. 속도가. 자, 가볼게요. 31번.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그래,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없고 을 잘못 있는 거야. 딱 생각 풀으라는 얘기야. 1. 위험 부담은 원시적 후발적 불능 경우에 생긴다. 택도 없는 소리. 원시적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두 번째, 쌍무계약 성립 후 채무자 귀책세에 의해 이행 불능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 문제가 아니다. 말을 한번 돌렸네. 채무자 잘못해서 이행 불능됐죠? 그럼 무슨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지. 채무자 잘못 뭐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는 그죠? 위험부담 문제가 안 했으니까 많은 얘기지. 한 바퀴 돌린 거죠. 2번 정답. 세 번째, 우리 민법의 위험부담 민법체는 채권자 주입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주예요?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다. 을은 갑한테 재산권 달라 할 수 없다. 독박은 누가 써요? 갑.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죠. 네 번째,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 강행규정. 왜 임의규정이에요? 네. 뭐 전까지? 임대차 전까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다음 주에 보강이 있습니다. 오늘 못 끝나서. 다음 주 3시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물권법이 있고요.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채권법이 있으면 물권법에서 이게 딱 들어가, 이게. 물권법에도 이게 딱 하나 있고, 채권법에도 뭐가 있어요? 이 편면적 강요정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편면적 강요정이 지상권에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다고요? 어디 붙어 있다고요? 지상권에 붙어 있고, 채권법에서는 편면적 강요정이 임대차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 붙어 있다고요? 그럼 편면적 강요정이 뭐예요? 한쪽 편만 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뭐만 들어준다? 한쪽 편만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 편만 들어줄 것 같아요? 네? 자, 주인 명칭이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상권자가 있으면 누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하면? 지상권자한테 뭐하면? 불리하면 보다 무효다, 이런 해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이 편면적 강요 규정에 따라서 약자한테 뭐함으로? 불리함으로 뭐다? 무효. 그런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왜요? 아니, 지상권이 아니니까. 자기 토지 갈 때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왜요? 그래요. 지상권이 아니니까.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왜요? 법률, 법정 지상권 성립 배제 특약 무효, 유효? 네? 잘 안 들려요. 무효, 유효? 왜요?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법에는 어디 가서 붙었다고요? 그러면 계약법 순서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계약법 순서가 뭐예요? 1. 약정. 계약은 언제 성립했는가, 이 문제 들어가죠. 두 번째, 성립했으면 달라는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63조 안에 계약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목이고 계약의 효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무슨 계약이고? 쌍무계약.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예? 동시 이행하고 뭐에 관한 거? 위험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효력 끝나고 하는 게 뭘까요? 끝내는 거. 계약의 효력이 유효인데 끝나는 게 뭐다? 계약에 뭐예요? 해제하고 뭐가 있어요? 해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매매. 다섯 번째, 교환.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전까지는, 잘 모를 때는 임대차 전까지는 싸잡아가지고 여기를 그냥 무슨 규정으로 몰아쳐버려. 그냥 임의 규정이라고 이렇게 퉁 치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차 들어가면 여기는 섞여 있어. 뭐하고 뭐하고 무슨 규정하고 이거 이 간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적어도 어디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모를 때는 그냥 밀고 나가라고요. 뭐라고? 임의 규정. 승낙 격지자 발신 주인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왜요? 전이니까. 그럼 여기 자, 동시항변권 문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위험부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도 뭐하다? 유효한 거야.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니까? 자,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법정 해지에 관한 규정. 그러면 중도금 안 지면 자동 해제 특약은 유효, 무효? 왜 유효? 그러면 잔금 안 지면 자동 해제 특약은 유효, 무효? 왜요? 임의 규정. 해제권 불가불성에 관한 규정. 몰랐던 여기 그저니까 뭐야? 임의 규정. 해약금 해제. 왜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맞다, 틀리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약속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네? 매도인의 과실이 있든 없든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맞다, 틀리다? 힌트 드릴게요. 맞아요, 그 말은. 매도인은 무슨 책임이다? 법정 무과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즉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묻는 거예요, 지금.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감 특약은 유효야, 무효야? 왜 유효입니까? 뭐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할래요? 아니면 그냥 하나씩 놓고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까지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편면적 강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문도 지금 거기 31번에 4번에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할 때 임의 규정하고 그냥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계약법에 뭐 전까지는, 잘 모를 때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크게 보란 얘기예요. 다섯 번째, 수령 지체 중 불가항력 이행 불능된 경우 당연히 뭐예요? 위험부담 문제죠. 수령 지체가 뭘까요? 채권자 수령 지체란 말이에요. 무슨 지체요? 채권자가 수령 지체하자면 받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위험은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 갑시다. 다음 중 위험부담 법리가 뭐 되지 않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경우. 네, 1. 교환계약 일방 채무 이행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죠. 그럼 자신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 문제죠. 두 번째 지문은 교환계약 일방 채무 이행이 상대방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이 없다고 그랬죠. 상대방 수령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채권자 수령 지체. 그러니까 뭐야? 채권자 독박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누구 방화로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도받는 순간 누가 부담해야 돼요? 네? 채무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3자 방화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네 번째, 부담부 계약 체결 후 정부의 수익금 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증여 잘못 없지요? 그죠? 둘 다 잘못 없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도 체결 후 천재지변 목적물이 멸실했습니다. 이게 지금 2, 3, 4, 5는 적어도 채무자는 전부 다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잘못 있으면 체불 들어가서 이행 불능이고, 채무자 잘못 없으면 체불 아닌 뭐다? 위험 부당. 네, 제목 결정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213페이지 갑시다. 이 34번부터. 34번, 위헌부 내용 좀 맞는 것. 1. 임대 목적물 일부가 임대인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다.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입은 당연히 감축된다. 네. 법 논리상은 당연히 감축돼야 되죠. 이게 위험 부담인데 후발적 일부 불능. 임차인 잘못 없죠.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데? 감액돼야 되는데 법 조문에서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밑에 읽어보세요. 해설의 1번. 차임이 당연히 뭐 되는 게 아니고요.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뭐예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당연 감액이 아니에요. 또 나머지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당연히 해지되는 게 아니에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당연 감액이 아니고 뭐요? 감액을 청구를 해야 되고, 당연 해제 없어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당연 해지가 없어요. 해지를 해야 됩니다. 법 조문상. 자, 예식장에서 화환 주문하는데 늦게 갖고 왔어요. 최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늦게 갖고 오면 최고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당연 해지된다? 아니야. 해지를 해야 됩니다. 최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뭐 한다? 그 계약은 뭐 한다? 해지. 자, 그런 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당연 해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쌍무계약에 있어서 양쪽 귀책세로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양쪽 잘못했을 때는 위헌부담 문제가 아니죠. 네? 위헌부담은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죠. 둘 다 만약에 잘못 있다면 위헌부담 문제는 아니죠. 세 번째,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 잘못 있죠. 양쪽 그 다음에 잘못 없다. 다 해봐도 어차피 채권자 잘못 있는 거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채무자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 해야지 맞겠죠. 네 번째, 위헌부담은 쌍무계약이 있었어. 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 불능? 원시 들어가면 안 되죠. 틀렸고. 다섯 번째,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 앞서서 인도가 행해지면 부동산 인도시 위험 뭐가 된다? 이전되겠죠. 정답 몇 번? 5번. 그러니까 목적물이 인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인도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번 가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수익권 이전 및 인도 전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뭐가 됐다? 전수됐다. 자, 원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1번은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이 되었으므로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양쪽 다 책임 없는 사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독박은 갑이 써야 되겠죠.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세 번째, 누구 잘못으로? 을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네 번째, 을의 채권자 지체 중 양쪽 책임 없는 사이로 화재가 발생했다. 어쨌든 채권자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갑 을한테 대금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걸 상대방한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5번은 이걸로 한번 설명돼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고용계약이 있었어요. 무슨 계약이요? 자, 고용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고용계약이 해고를 했습니다. 을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용계약 가지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네, 고용계약 해고가 뭐다? 무효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법원에서. 무효. 해고가 뭐라고요? 효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는, 무슨 자는? 근로자 있고 여기 사용자가 있으면 이 근로자가 뭐가 되고 채무자가 되고 사용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로 제공을 놓고 보게 되면. 맞아요? 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고용계약이 뭐가 되면?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용자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귀책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귀 없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연봉이 1억짜리였습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동안 6년치 뭐를 갖다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다? 6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그럼 귀 있는 사람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없는 사람은 잘못 있는 사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주의예요, 이게? 아니,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자. 무슨 주의요? 근데 을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아니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도 6년 동안 다른 직장에서 뭐 했다? 네? 돈을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벌었어. 이쪽 연봉은 7천이야. 얼마야? 그럼 을은 자, 채무를 면함으로써 근로제공 안 했죠? 채무를 면함으로써 다른 곳에 얻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죠? 네? 이게 아까 6, 7이 4억 2천입니까? 그럼 4억 2천을 뭐 했어요, 지금? 벌었잖아. 그럼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죠. 이건 어떻게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억 받은 다음에 4억 2천을 줄 것을 이쪽에는 원하지 않겠지. 그냥 뺄 거란 말이야. 6억에서 얼마? 뺀 나머지 얼마를? 1억 8천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여기 근로 제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이익이 얼마? 그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적용될 때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를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안 돌린다? 돌려준다는 거. 네, 5번 질문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뭐에 가는 거? 네, 쌍무계약의 특징. 두 가지. 뭐? 동시행하고 뭐에 가는 것다? 네, 위험 부담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이요? 네. 제3자는 계약은 보통 계약일까요? 특수한 계약일까요? 보통 계약이에요. 보통 계약. 자, 갑이 재산권이 있을 때 을한테 팔았을 때 보통은 계약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거죠.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을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갑한테 주는 게 보통 계약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요청해요.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줘라. 그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병한테. 그래서 을이 알았다.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에다가 그냥 보통 계약인데 보통 계약에다가 제3자 약관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약관이요? 그러니까 제3자가 권리를 취한 조항에 들어갔을 때 뭐라 한다? 제3자는 계약이야. 그럼 여기 갑하고 병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없을까 이거? 둘 뭔가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틀을 기억하는 방법은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즉 갑이 뭘 안 주면 재산권을 안 주면 을은 항변권이 있죠. 그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제가 뭘 안 줘서 요거 안 줘서 나도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조심할 것은 어디 문제 가지고 이 갑병 문제는 그들의 문제죠. 이 그들의 문제 가지고 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것? 항변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 하고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라 합니다. 무슨 관계요? 이건 무슨 관계일까요? 이거는 네, 이건 대가 관계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나머지 이야기는 다 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 3자는 계약 가봅시다. 자, 214페이지에 38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뭐해서 합의해서 그 대금을 누구한테?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이 그대로 나오겠죠. 갑을 소비대차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1.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뭐하면?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자, 지금 1번 질문은 뭐예요? 누가 뭐를 갖다 통지했다고요? 갑이 이 사실을 누구한테? 병한테 통지하면 병이 뭐 한다고? 병이 권리를 취득한다고 돼 있죠?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을까요? 언제 취득해요? 네? 이건 그게 아니고 병이 뭘 하게 되면 병이 을한테 무슨 표시를 하게 되면 병이 수익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서 1번 지금 뭐였다? 틀렸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을은 갑병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그게 맞겠네. 그죠? 어디 문제 가지고요?
을은 어디 문제 가지고 갑병 문제는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없다고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 을이 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은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무슨 권이 없어요. 해제권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질문 틀렸죠. 해제권 없어요. 네 번째 질문.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갑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병이 뭐가 확정돼도, 권리가 뭐가 돼도, 확정돼도 당사자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갑을은 네? 거기 착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해지할 때는 누구 동의 없어요. 누구 동의 없이, 병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38번은 요거 기본 관계 문제인지 대가 관계 문제인지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고, 자 39번 봅시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병의 수의사 표시 이후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질문 들어갑니다. 갑, 을이 대금 감액하기로 뭐 했다?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왜 늦었을까요? 이미 문제 지문 자체가 뭐 한 상태예요. 수익 의사 표시 이유 한 겁니까? 이유. 그러면 감액 요구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효력이 미쳐야 미쳐요.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 지금 뭐 한 거예요? 맞는 질문이죠. 다음 리을.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갑을 계약에 올라가서 해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디귿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기준이 아니죠. 당한 쪽 누구예요? 네? 갑 기준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 리을입니다. 갑이 착오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더라도 병이 이러한 사실을 뭐 했다면, 몰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으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둘이 지금 뭐 했어요, 지금? 둘이 뭐 했습니까, 지금? 갑하고 을하고 지금 무슨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면서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을이 갑이 아니고 누구한테? 병. 자, 계약 체결한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이 있은 후 보니까 이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착오를 알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취소했습니까? 갑이? 그죠? 갑이 그럼 뭘 이유로 해가지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취소했죠? 그러면 이 병은 묻는 거예요. 이 병은 109조 2항에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3자일까 아닐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원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면 우리가 2번도 있을 수 있고 몇 번도 있을 수 있어요. 3번도 있을 수 있죠. 자, 4번도 있을 수 있죠. 1번도 있고요. 자,
107조 비진입 표시는 어디 갔다 어디 가야 됩니까? 단독 허위 표시는 여기 갔다가 2번 가죠. 여기 갔다 가잖아요. 통정은 네, 단독 허위 표시는 이렇게 갈 것이고 통정은 짰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는 3번이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뭐로 만드는 거예요? 차고 사기도 결국 뭐해서 실제 뭐해서 취소해서 몇 번 만드는 거예요. 이거 2번 만든 거라고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의사표시는 2번 출발이 2번이든 3번이든 이건 전부 다 당사자 문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번이 되든 뭐가 되든 3번이 되든 건너간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까? 네? 건너간 누구한테 선이 제3자한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그럼 뭐가 되려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 그러니까 이 계약 뭐예요? 후 뉴가 나타날 거 아니야. 뉴. 그럼 거기 있는 이 계약은 뭡니까? 이 계약은 이 제3자는 계약은 이 병은 착오가 있은 다음에 착오를 있은 다음에 후 나타난 자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이미 존재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특히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이게 통정 허위 표시 관련돼서 다음 중 선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할 때 주로 나오는 게 이거지. 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에서 누구 제3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착오든 진의하는 사 표시든 통정이든 사기든 이 사람은 무슨 자가 아니에요. 이 계약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고 이 계약 당시 안에 존재했던 자니까 의사표시는 누가 아니다. 선의 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5번 리을 지문 뭐요? 대항할 수 없단 말은 틀렸죠.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 문제로 살짝 가버린 거예요 지금.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 3시부터 보강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오전은 그대로 쪽집게 뭐라고요? 쪽집게. 그래서 뭐 100선 해가지고 50선을 먼저 할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뭐야? 16개하고 또 다른 것들 포함할 테니까 오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